화장품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화장품이 다시 성장해서 나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좋은 기회가 오기 마련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과장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뉴스를 틀면은 심심찮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한류 열풍이었어요. 중국의 한국 드라마 열풍, 베트남 축구의 한 획을 그었던 우리 박항서 감독님, 태국의 K-팝 사랑, 뉴스를 트는 족족 한류 정말 한류 열풍이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성장한 우리나라 K-뷰티,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을 주식 부호 3위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K-뷰티의 열풍이었습니다. 이 K-뷰티 열풍이 있는 이 시기에 매장을 운영한 분들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를 운영한 점주들은 월 1,000은 거뜬히 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2개, 3개 운영하는 건 기본이었고 10개 이상씩을 운영을 하면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었어요. 지방에 상권 분석을 나갔더니 지역에 있는 모든 화장품 브랜드들을 한 사람이 독식으로 전부 다 운영하는 경우까지 제가 봤습니다. 판매 업종에서는 정말 최고의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장품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명예죠. 이 황금깨만 거릴 것 같던 이런 화장품 업종이 바로 폐업률 1위 업종이 돼버렸어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고 상권을 보러 다니면은 가장 많이 나온 매장이 바로 화장품 매장입니다. 화장품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문을 닫고 있는 지금 내가 화장품 매장을 오픈해서 한 2년만 아니 한 3년 정도만 참고 있으면은 화장품이 다시 성장해서 나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화장품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벌어다 드리게 할까요? 오늘은 제가 화장품이 다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화장품이 문을 닫게 된 계기, 화장품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과연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중국이었어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 주고 약 준다. 근데 중국은 한국 화장품에게 약을 먼저 먹인 다음에 뺨을 강하게 2대 때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때렸어요. 첫 번째로 때린 따기가 한한령,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 관광 통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한 검열 강화. 실질적으로 중국을 의존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때 다 죽어버렸어요. 중국으로 들어가던 제품이 다 막혀버렸고 국내를 돌던 보따리상이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이니스프리란 브랜드도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 매장에서 가져나가던, 구매를 해가던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다 막혀버려가지고 국내 매장의 매출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어요. 사드 보복 이후로 지금 4년 아니 5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매출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화장품이 뺨을 한 대 맞고 휘청거리다가 잠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재작년까지 조금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중국이 또 뺨을 한 대 세게 때려버립니다. 무한폐렴,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이건 뭐 치명타였어요. 이건 뺨을 때린 수준이 아니라 주먹으로 명치를 세게 때린 수준이었어요. 전 세계 관광객은 모두 막혔죠.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게 해줬죠. 그저 집에만 앉아서 온라인 쇼핑만 하게 해준 거예요. 우리 중국이. 사람들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화장을 안 해요. 화장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로드샵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헬 게이트가 열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약을 먼저 줘놓고 아주 큰 병을 던져준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끝난다면은 한한령이 해지된다면은 다시 매출이 성장하고 다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업종으로 변모하지 않을까요? 지금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장을 다 내놓고 있는데 이때 조금 저렴하게 권리 싸게 좋은 매장을 갖고 온다면 저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중국은 한한령 이후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화장품보다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고 특히나 자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서 중국 내에서도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중국인들은 한국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
돌아와서 제품을 사가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쓰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국은 배제하고 코로나가 끝난다면은 국내 매출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온라인 쇼핑에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맛을 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전부 다 경험해 봤다는 소리예요. 그런 소비자들이 다시 매장에 나와서 귀찮게 물건을 손으로 들고 구매를 해 갈까요? 이제는 고객들이 매장을 찾는 횟수가, 빈도수가 줄어들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고객이 박수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코로나, 한한령 이 두 가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은 다시는 예전의 매출로 돌아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좋은 기회가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개가 꺾인 새는 다시 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다시 한번 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상권에 좋은 자리를 잡아갖고 저렴한 가격에 매장을 오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업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슬기롭고 현명하게 창업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금까지 슬기로운 창업생활의 송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